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식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한 한국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으로까지 진출해가며 전 세계에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단 기간에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으로 등극한 오징어 게임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마이네임, 지옥, 갯마을 차차차, 연모 등 다른 작품들도 잇따라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것이 어제 오늘의 만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킹덤 시리즈와 스위트홈 등을 필두로 승리호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들이 글로벌 인기 순위 상위권에 오른 바 있고,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 드라마는 이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검증된 인기 콘텐츠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K-드라마의 인기를 오징어 게임의 돌풍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개인화된 알고리즘으로 움직인다며 오징어 게임을 선택해서 본 시청자에게 한국 드라마가 추천되면서 새로 등장한 콘텐츠들이 주목받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홍석경 교수는 최근 글로벌 VOD 서비스가 한류에 미치는 영향,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킹덤 초기의 인기작들이 한국 작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었고, 이를 접한 해외 시청자들이 다른 시리즈물을 보고 이들의 독특한 미학에 빠져드는 것이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과연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적인 인기의 원인이 단순히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오징어 게임을 통해 기존의 한국 드라마의 진가를 알아본 외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BBC에 게재된 오징어 게임은 TV혁명의 시작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자막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영국에서조차 수천만의 시청자가 자막을 감수하더라도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고,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일종의 터닝포인트로 작용해 세계 시장 속에서 지리적 경계를 무시하는 시청자들이 생겨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어 2022년에는 이러한 돌풍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비영어권 콘텐츠를 영미 문화의 맥락으로 재해석한 후 영어권 국가들의 사람들을 위해 리메이크하는 관행이 막을 내릴 것이라며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이 기사에 대해 번역,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가 2020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그의 수상 소감에는 서양의 관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막의 1인치 높이의 장벽을 극복하면 역사적으로 비영어권 국가들의 영화를 보지 않았던 영화 팬들은 더욱더 다채로운 영화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감독은 자신의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살면서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다면 상금을 걸고 다양한 치명적인 게임을 하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알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역대 최고의 흥행 작품으로 남게되었다. 당신이 만약 지난 10월 말 할로윈 파티에 있었다면 오징어 게임의 트레이드 마크인 녹색 운동복으로 치장한 손님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며, 만약 당신이 선생님이라면 반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받은 놀이터 놀이를 그만두게 시켜야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점은 오징어 게임을 보기 위해 서구권 시청자들이 봉준호 감독이 말한 1인치 높이의 벽을 넘어야 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영어 자막을 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1인치의 벽을 넘었다. 물론 더빙 버전도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영국 시청자들의 대부분은 오징어 게임의 감독 황동혁의 뜻에 따라 자막과 함께 주로 시청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이 서구 사람들이 비영어 콘텐츠를 자막과 시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서구의 주류적 망설임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2022년 영화와 TV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오징어 게임은 이래서 인기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비영어 콘텐츠 및 TV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가? 시애틀에서 일하는 문화평론가 데이비드 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우 촌스러운 웹사이트나 DVD 가게를 통해서일 것입니다. 이라며 웃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드라마들은 주류 시장에서 광범위한 대중들에 의해 소비됩니다. 라고 덧붙였다. 10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오징어 게임과 같은 시리즈는 서구의 주류 시청자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기 전 대부분의 TV 채널은 비영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비영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은 관객들이 자막 콘텐츠를 원하지 않는다고 연예계 관계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작가이자 영화 평론가인 다하시 파케는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들은 사람들이 자막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글을 읽기 때문에 저는 영화에서 자막을 읽는 것이 충분히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하시 파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조용히 그 능력을 배양해왔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자막에 대한 서구의 인식이 틀렸거나 적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넷플릭스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 테드 사란도스는 미국 밖에서 새로운 것들이 오는 것은 나를 언제나 흥분시킨다라고 말했다. 영화 평론가 다하시 파케는 해외에서의 한국 영화 부물 문화 회복의 일부로 묘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기자가 기사에서 이 나라의 명성은 현대와 LG 같은 회사들의 자동차와 휴대폰으로 정의되었다라고 썼듯이 이제 기생충 같은 영화, 오징어 게임과 같은 TV 드라마는 전 세계 관객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한 문화 수출품인 오징어 게임은 영국과 그 너머에 대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그리고 수출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 분석가들은 이것이 보다 세계화된 대중문화 풍경을 반영한다고 한다. 2021년 라디오를 키면 한국의 BTS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시장에서 차트를 확장하고 콘서트 경기장을 매진시켰다는 소식을 듣는데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통한 스트리밍 소식통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지리적 경계를 보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중문화에 대한 언급과 추천이 국제적인 사용자층 사이에서 공유되는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 의해 가속화된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에는 어디에서나 돌파구를 뚫는 비영어 콘텐츠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그들은 예측한다. 이에 대한 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다. 이달 초 영화와 TV 드라마에 자막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인기 드라마가 만들어내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번역기 부족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지도 모른다. 황동혁의 프로그램이 비영어권 프로그램의 상업적 잠재력을 증명함에 따라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 거의 9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추산했다. 영향력 있는 미국계 인사이자 시나리오 작성 사이트를 설립한 프랭클린 레너드는 그의 트위터에 몇 년 전만 해도 오징어 게임은 특히 강력한 미국 리메이크 사례로서 업계 내에서 공유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이론적으로 미국에서 리메이크되는 작품들의 감소 추세에 관해 못을 박을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은 자막에 대한 문화적 망설임을 완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원작을 보지 왜 굳이 영국이나 미국 출연진과 함께 그것을 다시 봐야 하는가? 심사위원단들은 오징어 게임이 실제로 리메이크의 종말의 시작을 의미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신기하게도 틸다 스윈튼과 마크 러팔로는 최근 HBO 맥스를 위해 만들어진 기생충의 TV 스핀오프에서 주연을 맡기로 협의 중이어서 아직 미국 리메이크 포맷에 생명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징어 게임의 중심 주제는 언어나 창작 국가가 무엇이든 전 세계의 영화와 쇼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라는 점이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인한 파문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극중 마지막 회에서 이정재와 치열한 배틀을 벌이던 박혜수가 연기한 상우가 말하듯 우리는 지금 이것을 끝내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